일단 먼저 제 얼굴이 이따위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곤해 안 보일 정인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계속 피곤해 보이네요.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로 삼국지 방송이 8회차가 됐어요. 지금 8회차인데 지금 2장 나갔는데 2장이 아직 안 끝나요. 오늘 안 끝나거든. 한 해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장만 5회차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삼국지 정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재미가 없다는 쪽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 쪽의 얘기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해도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미보다 중요한 게 재미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는 나감중이 삼국지연의로 만든 후 많은 시대, 많은 세대에서 읽혀졌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삼국지의 배경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180년경부터 시작해서 280년대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삼국시대 자체가 고대의 이야기죠. 서양사에서도 로마사에 관련되는 얘기니까 중세 이상의 그 고대에 관련되는 얘기니까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나 우리의 인식에는 이 삼국지라고 하는 문화가 어떤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생각해보면 무슨 조선조 어느 때쯤에 비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지금 선명한 그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있잖아요. 삼국지라고 하는 게. 중국인들 지들은 그러니까 저 한족이라는 들은 자기들의 문화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저 삼국지 시대랑 동시대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 300년이나 더 있다가 그때는 가야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가야가 생기고 300년이나 더 뒤에 가야가 멸망을 하는데 그 가야에 대한 역사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게 진짜 서글픈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삼국지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로 인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현장직 기술자로 있다 보니까 중국의 한족들이나 또는 중국 내부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화되어 있는 조선족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그들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대륙에게 기상, 대륙 이런 느낌.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지네들보다 작은 나라고 이건 조선족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족에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선족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되게 큰 그런 대륙의 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문화적으로 뭔가 우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흔하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기술자 친구들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애들이에요. 한족 중에서도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애들조차도 그런 식의 자부심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은연중에 이렇게 내비쳐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발견을 했었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는 이건 지배층이 심어둔 체면 같은 문화다라고 우리 피지배층을 상대로 한 세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계속 지금 얘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족들이 주변 다른 나라들 이민족의 국가들 지들이 오랑캐라고 말했던 국가들한테 문화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천병의 역할을 저 삼국지가 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대 중국은 60여 년 전에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지워버렸던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켰죠. 그래서 말살하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들이 지워버렸던 흔적들을 제대로 복원하기가 힘드니까 복구하기가 힘드니까 중국에서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 문화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동북공정이라고 부르죠. 이때까지의 스탠스는 철저하게 타국의 문화를 배척, 배격, 무시했던 문화로 살았던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은 저 한족들은.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지금 변방이라고 얘기하고 오랑캐라고 얘기했던 소수민족들의 그러한 문화들까지 수용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조선조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배층의 문화의 영향으로 저들이 배척, 배격, 무시하던 시대에 대국의 문화에 저들의 문화에 우리 지배층들,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흡수당하려고 했었고 병합당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 왔어요. 저 삼국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잡놈이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 전통 있고 뿌리 깊은 가문의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이런 저의 생각을 되게 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안 하는 놈은 아니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 스스로가 했던 자발적인 동북공정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보는 삼국지는 이런 거예요. 조선의 유교는 중국의 유교보다 다음 단계에 있는 유교까지 끌어올렸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게 소중화
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성리학이 중국의 그 유학보다, 근데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거의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오랑캐가 거의 저걸 했고 나라를 넓히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유교가 희석이 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옅어지는데 우리는 더 단단하게 쪼여버렸지. 그 유교라고 하는 문화 자체를. 근데 이게 유교가 갖고 있었던, 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를 돌아보는 정신, 나를 돌아보는 정신이었다면,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 기반을 했다면 이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아무리 잡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그 중국보다 더 유교다운 유교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그거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유교의 다른 면이죠. 제가 지금 계속 삼국지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면, 저걸 더 깊게 허울뿐인 전통이라는 걸 포장해서 지배자들의 지배정신으로, 지배사상으로 강조 찬양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온 게 지금 저 유교라는 거죠. 우리 조선조의 어느 시점에 우리를 보고 갔던 서양인들이 우리의 선조님, 저는 그 양반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황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였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을 보고 그 서양인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저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었다는 거지. 지금 현 시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조적인 농담으로, 와, 이건 헬 조선에 살고 있다. 그 서양인이 봤던 우리 선조님들, 우리 백성들, 우리 백성이었던 선조님들한테 그 서양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헬 조선을. 이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저 유교의 문화들이 그 지배 정신에만 강하게 작용했던 그 정신들이 지금 현대에 들어서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문화에서도 다양한 부산물을 만들어서 그 찌꺼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스스로가 했던 동북공정, 우리 스스로가 했던 유교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지금 삼국지를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는 지배자 중심, 영웅주의 중심으로 흡사 내가 지배자인 듯, 내가 지배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